그렇지 않아도 제가 과거에 빚이 또 있었거든요. 네. 이 개원하기 전에도 한 1억이라는 빚이 또 있었어요. 왜요? 그 부모님이 네. 또 나앉으셔서 조그만 식당을 네네. 차려드리고 어떻게 보면 이제 3억이 풀이라는 대출이었는데 1억은 이미 빚이 있고 네. 2억이라는 돈을 가지고 병원을 이제 오픈도 하고 운영도 해야 되는 상황이 있었었죠. 목숨을 걸고 할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계획을 엄청 좀 딥하게 세웠어요. 온라인이 발전하기 전에는 네. 자리가 되게 중요한 거죠. 네. 예, 요즘은 고객들이 다 목적성을 가지고 움직이죠. 네. 특히나 인터넷이라는 수단을 통해서 알아보고 온단 말이에요. 네. 요즘은요. 네. 근데 과거에는 입소문 아니면 잘 보이는 곳이에요. 유동성이 풍부한 곳. 그 성남이라는 그 중앙시장이 우리나라에서 제일 유동성이 많았던 곳이에요. 그래서 병원도 그런 유동인구가 많으면 병원도 되게 많습니다. 경쟁도 치열하겠죠. 예. 경쟁도 또 치열하다는 건 또 기회가 또 있다라는 거예요. 병원들이 많이 있으면 또 많은 이유가 있거든요. 저는 이제 망하면 갈 데가 없어요. 아, 그죠? 빚밖에 없는데 한 번 망하면 영끌을 한 끝입니다. 거죠, 영끌. 네. 네. 일단 워낙 병원들이 많고 하니까 네. 병원이 잘 보이는 위치도 돼야 되고 또 전략이 또 있어야 되거든요. 첫 번째가 그 위치가 참 좋은 자리이긴 했으나 병원이 3층이었어요.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 치과는 웬만하면 다 2층에 있었거든요. 예, 눈에 보여야 되니까. 예, 보이기도 하고 접근성도 좋아야 되는데 3층에 엘리베이터가 없는 치과는 전혀 상식적으로 엘리베이터가 없었구나. 엘리베이터가 없었어요. 장점이 하나가 있었어요. 뭐요? 간판이 너무 잘 보였어요. 2층에서 보이는 것보다 한 2배, 3배 정도 크기로 보였거든요. 예. 그래서 그때 또 베팅을 했죠. 예. 잘 보이는 게 오히려 더 먹힐 거다라는 그런 좀 베팅을 하나가 했었고 예. 두 번째는 치과 하면 보통 다 6시, 7시에 다 끝났거든요. 예. 기껏 해봤자 야간 진료라는 개념이 일주일에 한 번 정도 9시까지 진료하는 병원들이 가끔 있었어요. 네. 그때 간혹. 근데 저는 그때 가진 게 젊음과 몸뚱아리밖에 없고 뭐 경험은 없잖아요. 네. 그래서 처음으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네. 아침 9시부터 밤 9시까지 하루에 12시간 풀근무 갈아 넣었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네. 결국은 우리 수요와 공급이잖아요. 네. 치과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수요가 원했던 게 그 성남이라는 거는 어떻게 보면 주거도시잖아요. 네. 그러니까 퇴근하고 오는 사람들이 되게 많았단 말이에요. 직장인들이. 그렇다 보니까 야간에 정말 엄청난 사람들이 몰리더라고요. 아, 치과가 보통 그 의사 한 명이 하루에 볼 수 있는 환자 수가 네. 20명에서 30명 정도 됐단 말이에요. 네. 근데 제가 그때 50에서 60명을 봤어요. 하루에. 거의 2배를 받네요. 예, 2배 정도를 봤죠. 그만큼 수입도 2배 정도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때 몸이 거의 다 망가질 정도가 됐죠. 저는 사실 결핍이 좀 많았던 사람이긴 해요. 네. 왜 그러냐면 가정 형편 때문에 그런 것도 있고 예. 또 남들이 보편적으로 했던 과정을 밟진 않았어요. 수련이라는 과정도 거치고 네. 그다음 또 페이닥터라는 과정도 거치고 하기 때문에 네. 바로 이렇게 어렸을 때 20살 때 개혼하는 사람은 없어요. 아. 그러니까 굉장히 제가 어린 나이에 개혼을 한 겁니다. 네, 네, 네. 20대 때 개혼을 했으니까요. 네. 예. 돈만 벌면은 성공한 줄 알았어요. 그렇게 되면 몸을 갈아넣고 영혼을 갈아넣고 네. 정말 돈을 벌었는데 매너리즘이라는 개념도 잘 몰랐을 때거든요. 네. 근데 막상 돈을 버니까 네. 또 돈을 쓸 시간도 없었거든요. 네. 급격하게 무너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사는 게 맞는 건가? 아. 이렇게 지금 너무 몸은 막 이렇게 너무 힘들고 돈은 벌리는데 네. 이게 내가 꿈꾸었던 내가 목표했던 삶이었나? 계속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잠깐 이렇게 누워있거나 할 때나 아침에 정말 일어나기가 싫었어요. 그냥 이렇게 눈을 안 떴으면 하는 생각이었죠. 네. 그러니까 뭐 자살을 직접 하겠다가 아니라 네. 정말 그냥 나 이렇게 그냥 너무 쉬고 싶다. 예, 안 깨고 싶다. 네. 예, 나 여기서 그냥 푹 계속 잠들어 버렸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에 빠지게 되더라고요. 예, 그래서 저는 이거 빨리 해결하려고 별의별 또 안 해본 게 없어요. 예를 들어서 주식 투자도 그때 이제 번 돈 가지고 주식 투자라든지 뭐 선물 옵션, 네. 그다음에 부동산 투자, 예, 네. 이런 것들도 굉장히 좀 심도 있게 공부를 했고요. 결정적으로 식당을 하게 됩니다. 아, 식당을 열었어요? 예. 아, 왜냐면 일이 많아서 그런 건데 일을 더 벌리신 거잖아요, 그러면. 아니요. 저는 어떻게 생각했냐면 식당을 하게 되면 주인은 노는 줄 알았죠. 자동으로 돌아가는 줄 알고. 네, 식당을 오픈을 하고, 네. 예, 저는 잘 되면, 아, 여유가 생기겠구나, 이제 그런 생각을 했었고, 네. 그때 마침 봤던 게 그 시푸드 레스토랑이 되게 유행이었거든요. 네네네. 아마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뭐 토다이라든지, 아, 네. 뭐 바이킹스 같은 네. 그런 시푸드 레스토랑이 되게 유행이었어요. 네. 예. 그래서 그때 벌었던 돈을 모아서, 네. 이제 서울은 이제 많이 있으니까 네. 광주에 오픈하게 됐습니다. 네. 예, 광주에다가 준비를 해서 이제 오픈을 하게 됐고
했고, 근데 식당이 너무 잘 됐어요. 따라하기는 되게 쉽거든요. 네. 컨셉이라는 게 존재하고, 이제 구체적인 거는 모르지만은, 네. 대략 이렇게 하면 잘 되는 걸 봤기 때문에 이제 흉내를 낸 거죠. 제가 식당 전문가는 아니니까. 네. 근데 제가 또 직접 하는 건 아니고, 네. 또 그때 지인들, 동생들을 시켜서 좀 한 네. 거였거든요. 저는 이제 그래서 토요일에 근무가 끝나면 항상 내려가서 그때는 경영이라고 하죠. 그냥 이렇게 네. 보고도 받고 경영에 대한 어떤 그런 것들에 대해서 전략도 짜고 이틀간 있다가 일요일에 또 올라와서 네. 또 월요일부터 또 금요일까지 또 진료를 하는 그런 사이클을 보내게 됩니다. 그 2호점을 또 내셨어요? 아니요. 저희가 잘 되니까 네. 식당이 미친 듯이 생기더라고요. 아, 비슷한 게? 네, 비슷한 게 너무 비슷한 게 네. 순식간에 뭐 10개, 20개 그냥 순식간에 생겼어요. 아. 네, 무한 경쟁에 들어가는 거예요. 레드오션이 바로 됐어요. 이런 시간이 길게 간 게 아니라 뭐 1년도 가지도 못했어요. 불과 뭐 6개월 정도에 반짝하고 엄청난 그 출혈 경쟁을 하게 됐죠. 그래서 결국은 저도 망하고 거기도 망하고 다 망하는. 여기다 한 얼마 들어갔어요? 꽤 들어갔습니다. 네. 그래도 한 5억? 들어갔어요. 그 이상 들어갔죠. 5억 이상. 그럼요. 큰 규모였네. 굉장히 컸죠. 네. 빕스 같은 규모였어요. 아니, 그러면은 거의 뭐 이 성남에서 번 돈들이 많이 날라갔겠는데요? 전부 다입니다. 전부 다? 네네네. 이거 몇 살 때예요, 이게? 그게 이제 30대, 31살, 2살 되지 않았을까 싶네요. 근데 이제 돈은 날렸지만 네. 그래도 다행인 건 경험은 좀 사왔죠. 처음으로 제도들이 큰 규모의 경영이라는 걸 알게 됐죠. 계속 제가 직접 했던 그러니까 나의 몸으로 하던 노동 집약적인 업에서 네. 남의 힘을 빌려서, 남의 노동력을 빌려서 경영이라는 건 처음 해보게 된 거죠. 일반인들이 전부 다 경쟁하는 건 정말 무섭구나. 또 자본이라는 것. 네. 자본이 큰 것을 이길 수가 없더라고요. 대기업 같은 경우는 계획적으로 하잖아요. 식당 같은 경우도 네. 아마 뭐 1년이건 2년이건 얼마든지 버텨냈을 거예요. 하지만 저희는 이제 자본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공부를 더 철저히 잘해야 되겠다. 왜냐하면 또 하나 실수가 그때 부가세 개념을 몰랐어요. 네. 치과는 면세사업자거든요. 아, 그렇구나. 10%를 더 냈는지 몰랐어요. 영업이익이 10%큰 건데 네. 10%를 이거 내야 된다는 사실을 몰랐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 그러니까 공부를 참 철저히 잘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고민을 하게 돼요. 이제 네. 이 업을 접으면서 이제 병원도 굉장히 고생을 많이 했거든요. 네. 식당을 하면서도 어떻게 하면 치과에 이런 게 적용해 볼 수 있을까? 왜 그러냐면 이제 몸으로 하는 거는 이제 한계를 너무 느꼈고, 네네네. 근데 항상 불안했어요. 병원이 잘 된다 하더라도 소규모로 하는 병원은 리스크 요인이 되게 많습니다. 제 1번의 리스크는 어떤 거냐면 바로 제 자신이 리스크더라고요. 제가 아프면 그냥 끝납니다, 이 업은. 그 다음에 직원들이 소규모이기 때문에 직원들이 한두 명이 나가면 타격이 엄청납니다. 네. 전력의 뭐 30%, 50%가 이탈이거든요. 어느 정도 이 업이라는 것도 비즈니스화 시키려면 규모가 있어야 되겠구나. 이거하고 남들하고 차별화된 뭔가가 있어야 된다. 즉 차별점이 있어야 된다. 그 무기가 있어야 된다 생각을 했었죠. 그래서 굉장히 연구를 많이 했어요. 그러는 과정에서 캐드캠이라는 시스템을 제가 우연치 않게 발견하게 됐어요. 캐드캠이요? 캐드캠. 산업에서 쓰는 장비입니다. 네. 캐드라는 게 이제 컴퓨터 에이디드 디자인이라고 해서 보통 컴퓨터로 이렇게 디자인을 하게 되고 캠이라고 해서 이제 로봇가 이걸 만들어내는 시스템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 소부장이라고 하죠. 네. 뭔가를 만들어내려고 부품 같은 걸 만들어내려면 네. 디자인한 다음에 그걸 계속 찍어내서 만들어내야 되죠. 네. 이걸 이제 밀링이라고 하는데 깎아내서 네. 만들어내거든요. 네. 이거를 치과에 접목시킨 거예요. 독일의 회사가 있는데 시로나는 회사가 이제 만든 시스템인데 네. 치아를 본을 뜬 게 아니라 보통 악물고 본 떴잖아요. 맞아요. 본 뜬 게 아니라 사진을 딸깍딸깍 찍으면 네. 치아가 3D로 디지털 데이터로 바뀝니다. 그래서 이미지로 바뀌어요. 그때 이런 기술이 있었어요? 네, 거의 최초였죠. 그 다음에 이를 직접 만드는 게 아니라 네. 우리 포토샵이라고 하잖아요. 네. 컴퓨터로 이렇게 디자인을 합니다. 그림 그리듯이. 네. 이를 그렇게 만들어내요. 그래서 치아 모양이 만들어지면 캠이라는 장비에 이 데이터를 전송하게 되면 이 소재를 이 로봇가 깎아내요. 그럼 치아 모양을 딱 만들어냅니다. 즉 사람 손을 타지 않고 컴퓨터의 도움과 그 다음에 이 로봇의 도움으로 치아를 만들어내게 된 거죠. 원래 일반적으로는 그거 약간 그 젤리 같은 그거 맞아요. 이렇게 해서 뺀 다음에 지금도 대다수가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죠? 거기다 이제 떼서 이제 거기다 석고를 붙죠. 굳으면 그 위에서 이를 만드는 거였어요. 이빨 올 때까지 기다려야 기다렸다가 이빨 왔어요 하고 연락 오면 이제 가서 크라운 씌우고 뭐 이런 거.
맞아요. 그런데 이제 이 장비를 가지고 제가 바로 도입을 한 게 아니에요. 캐드캠이라는 장비가 참 좋긴 한데 네. 결국 이렇게 상업화, 아무리 좋아도 소비자가 쓰질 않으면 무용지물이에요. 네. 그래서 이걸 어떻게 상업화할까를 이제 고민을 하게 된 거죠. 네. 그래서 곰곰이 이제 생각을 했을 때 원데이라는 개념을 적용시키면 맞겠다. 원데이. 원데이. 네. 치료가 아까 방금 말씀도 하셨지만은 네. 본을 떠서 기공소에 가고 돌아온 시간이 일주일이 소요가 됐어요. 그죠? 근데 이 캐드캠 장비가 병원에 있다면 그러면 바로 사진 찍고 바로 만들어서 바로 붙여준다면 하루 만에 치료가 끝날 수 있겠더라고요. 이 안에다가 내재화를 한다는 내재화 거죠? 시키는 거죠. 예. 병원에 놔두면 되잖아요. 이거. 외주를 안 하고. 예. 기공소를 안에 갖고 있을 수도 있지만 이 시간이 오래 걸려요. 근데 네. 이 시스템의 장점은 디지털 데이터로 바로 바꿔서 바로 만들어낼 수가 있다는 장점이 있어서 이거를 하루 만에 끝나는 시술로 가면 좋겠다라고 결정을 내립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이렇게 만드는 게 아니라 가상으로 만들어서 그냥 뽑아낸다는 거죠. 가상으로 만들어서 로봇가 만들어내요. 그러니까 로봇을 만들어내는 거잖아요. 네네네. 맞아. 아, 맞네. 저 그거 입안에서 사진 이렇게 찍었던 거 맞아요. 그거죠. 맞습니다. 아. 현재는 이 기술이 발전을 해서 네. 사진을 찍는 게 아니라 이제 영상을 찍어요. 이제. 아. 영상으로 쏘르륵 찍으면 네. 이게 다 또 3D 이미지로 바뀌어요. 그때도 사진 찍을 때 30분을 넘게 사진 찍었어요. 처음에는. 예, 지금은 1, 2분이면 끝나요. 네. 영상으로. 이렇게 또 20년간 또 엄청난 발전을 해왔어요. 네. 이런 시스템을 어디에서 접목하면 좋을까 해서 서울을 그래도 아는 게 별로 없어서 네. 선릉도 그냥 강남일 거라 생각하고 네. 드디어 강남에도 한번 해보자 아. 해서 처음으로 지목했던 게 유동인구가 많은 네. 선릉이라는 곳에서 이제 이걸 기획을 하고 네. 이 캐드캠 시스템을 도입을 해서 원데이 개념을 좀 넣어보자. 이거 하나 하고 두 번째가 그때 한참 라이나 보험이 되게 유행이었어요. 라이나 보험. 혹시 아세요? 치아 보험이 그때 처음으로 나와요. 예. 예, 아마 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예. 지금도 아마 치아 보험 라이나 많이. 보험 알죠? 예. 예, 그래서 치과 이름을 제가 라이나 치과라고 합니다. 아, 아무 상관이 없는데. 네. 왜냐면 그때 제가 참 이렇게 본능적으로 이 트래픽이라는 개념에 대해서 제가 이해를 했던 것 같아요. 예. 왜냐면 검색을 하게 되니까 예. 라이나라는 아, 트래픽이 그죠. 생기잖아요. 왜냐면 예. 계속 광고를 하니까 검색량이 분명히 많을 거라 생각을 그죠, 했어요. 그죠. 그러다 보면 연관돼서 라이나 치과면은 연관돼서 거의 치과가 뜰 거라 생각을 한 그죠. 거예요. 그러면 저희는 광고비를 안 쓰고 와. 노출되니까. 그래서 네. 치과 이름은 라이나 치과. 예. 그 다음에 주력 무기는 캐드캠을 활용한 원데이 시스템. 이 두 개를 가지고 치과 이름을 라이나 치과로 오픈을 합니다. 트래픽이랑 차별화를 만들어야 된다. 네. 이 생각을 가지고 네. 일단 검색 유입은 라이나, 네. 우리 무기는 캐드캠. 네. 이렇게 해가지고 다시 이제 재무장을 해서 한 거네요. 네. 그래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저도 깜짝 놀란 게 어떤 현상이 발생했냐면 전국에 있는 환자가 몰리더라고요. 성남에 있을 때는 동네에 있는 환자가 왔다면 전국구가 성능은 되는구나. 예, 제주도, 광주, 부산 뭐 할 거 없이 전국에서 환자가 몰려오더라고요. 아, 이 개념이구나 그때 알았어요. 드디어 전국구 치과가 됐던 거죠. 그래서 성남을 접고 선릉을 이렇게 하게 된 거죠. 라이나에서는 바로 그 내용 증명이 날라와서 네. 쓰지 말라고 하더라고요. 아, 라이나에서 예, 그 이름 바꾼 치과 이름이 바로 오늘 네. 안 치과입니다. 오늘 안. 오늘 안에 치료가 다 끝난다고. 그러면서 네. 또 강남이랑 그때 또 특수성이 뭐가 있었냐면 네. 신미 치료, 예뻐지는 치료에 사람들이 관심이 되게 많았었어요. 네. 그때 유행했던 게 라미네이트예요. 급속 교정이다 뭐다 하면서 라미네이트가 네. 되게 유행하던 시기예요. 지금도 이제 일반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라미네이트는 어느 정도 삭제량이 좀 있습니다. 네. 삭제를 좀 하고 네. 예, 앞니 겉만 묻혀서 목적은 예뻐지기 위해서만 하는 치료였어요. 근데 이제 단점이 뭐가 있었냐면 네. 이 라미네이트가 이제 탈이 많이 났어요. 잘 떨어지고 잘 깨지고 이게 엄청 이슈가 됐던 게 어떤 연예인 분이 이게 빠졌는데 무슨 이상한 상태가 된 거예요. 이런. 맞아요. 예, 연구처럼 그래서 그게 돼 있죠. 막 인터넷에 엄청 돌았었잖아요. 맞아요. 예, 예. 간혹이 아니에요. 자주 나왔어요. 라미네이트가 아. 떨어지고 깨진 그런 네. 것들에 나오게 되고 또 하고 나면 이가 다 시리고 아프고 네. 해서 라미네이트가 이제 나쁜 진료로서 알려지게 되죠. 근데 제가 그때부터 이제 했던 게 네. 어떻게 하면 이를 안 깎고 해볼까를 연구를 하기 시작합니다. 연구가 되게 많이 필요했어요. 네. 그래서 우리 만드는 기공소라는 이런 캐드캠을 다루는 기공소와 또 저 닥터인 저와 굉장히 커뮤니케이션을 해가면서 이를 계속 안 깎으면서 만드는 것들을 계속 끊임없이 노력을 해왔습니다. 그러면서 네. 압구정을 가게 되죠. 그럼 이제 캐드캠도 있고 안 깎으면서 하려고 시도도 네. 하고 있고. 그래서 그때 사실 붐은 어떤 게 컸었냐면 네. 이 라미네이트라는 이 진료법을 단 하루 만에 진료가 끝나니까 원데이로 끝나는 라미네이트 때문에 환자들이 굉장히 많이 몰렸었거든요. 네, 네.
그런데 제가 점점 일을 안 깎아 가다 보니까 희한하게 환자들이 컴플레인이 거의 없어지고 네. 환자들이 다시 안 오는 거예요. 시린 게 없어진다는 표현을 많이 하시게 돼요. 환자분들이 시렸던 치아가 이제 안 시리네요 라는 표현들을 하게 된 거죠. 네. 그래서 제가 또 연구를 하게 된 건 이 안 깎았던 것들이 왜 이런 장점을 가지게 됐는지 네. 굉장히 또 깊이 좀 연구를 하게 됐습니다. 아. 예. 너무 자신 있게 이제 확장을 엄청 크게 하면서 네. 압구정 한복판에다가 오픈을 하게 됐는데 네. 너무 안일했어요. 그때 또 아. 마케팅에 대해서 너무 안일해서 차리면 될 줄 알았어요. 저희가 엄청난 무기가 있기 때문에 환자가 없어서 고전을 했어요, 진짜로. 아. 예, 그래서 진짜 망할 뻔했습니다. 그때. 그거 어떻게 역전시키셨어요? 이 진료라는 거 참 재미있긴 해요. 네. 정말 고객들이 쌓이다 보고 네. 소개가 일어나니까요. 네. 점점 입소문이 나면서 환자가 늘기 시작하더라고요. 아, 여기는 별로 안 깎는다. 예, 하루 만에 끝난다. 일을 안 깎는다기 때문에. 네. 예. 그래서 지금 요즘 이제 저희를 좀 따라서 유행하는 병원들이 많이 있어요. 네. 뭐 무삭제다. 네. 사실 뭐 일을 안 깎는다 하는 네. 것들은 저희가 이미 15년 전에 만들어 놓은 개념이에요. 아. 예. 이미 그때부터 하고 있었습니다. 저희가 네. 그걸 제가 개념을 도입을 하고 만들었고 네. 무삭제라는 표현을 좀 안 쓰려고 하는 것은 네. 그래도 일을 좀 깨끗하게 하려고 일을 네. 살짝 다듬긴 하거든요. 네. 근데 그런 것도 그래도 저희는 정리정돈이라는 표현을 좀 많이 해요. 정돈한다. 네. 예. 근데 이제 무삭제라 표현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좀 과장된 표현이긴 하거든요. 예. 실제로 무삭제가 들어갈 때도 있어요. 네. 하지만 전부 다 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네. 그래서 저는 이제 제가 사기치는 걸 되게 싫어하거든요. 마케팅 같은 경우도 네. 절대로 환자를 이렇게 오게 하기 위해서 오버되는 표현은 저는 마케팅이 아니라 생각을 했습니다. 네. 마케팅이란 거는 있는 그대로를 잘 알기 쉽게 표현해 주는 거지. 네. 근데 지금 같은 경우 막 무삭제 라미네이트다 막 너무 많이 생겼지만은 네. 사실 그 개념은 이미 저희가 15년 전에 제가 만들었던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처음에 만드셔가지고 잘 된 거잖아요. 그죠? 맞습니다. 그게 이제 되게 유행이 된 거죠. 아, 유행이 된 거구나. 네. 근데 이때 제가 공격을 많이 받아요. 치과사들이 야 그거 사기다. 라미네이트는 얇게 만들면 깨진다. 더 잘 깨진다. 진짜 더 잘 깨지거든요. 근데 붙이면 안 깨집니다. 그러니까 그거 붙이려다가도 깨지고 막 그러잖아요. 맞아요. 너무 얇게 만드니까. 맞아요. 그래서 이거를 네. 안 깨지고 오래가게 만들려면은 네. 정말 정교하게 만들어야 돼요. 정밀하게 만들어야 돼요. 그래서 저희가 쌓아온 노하우가 15년 동안 쌓아온 노하우의 핵심이 이 얇은 세라믹을 얼마나 정교하게 정밀하게 만들어낼 것인가가 관건이었던 거예요. 네. 정교하고 정밀할수록 안 깨집니다. 붙여놓으면. 완전 딱 붙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 만들 때는 힘들지만 붙여놓으면 안 깨져요. 쉽게 설명을 하면 우리 핸드폰 보호필름 생각하시면 돼요. 네. 핸드폰 보호필름이 유리같이 얇은 것과 네. 우리 핸드폰 그 액정의 표면이 네. 두 개를 결합시킬 때 네. 만약에 울퉁불퉁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공간이 생겨요. 네. 공간이 생긴 만큼 뭐가 들어가냐면 접착제가 들어가요. 네. 접착제가 들어간 만큼 나중에 탈이 납니다. 어. 모래알갱이 하나라도 들어가면 누르면 팍 깨져버려요. 네. 슬라이드 글라스 아시죠? 현미경 볼 때. 이거 물로도 붙거든요. 핸드폰 보호필름도 너무 정밀하면 물로도 붙어요. 저희가 딱 물로도 붙어요. 이를 만들어 놓고. 즉, 그 사이에 어떤 이물질이나 어떤 그 왜곡된 현상들이 전혀 존재하지가 않아야 돼요. 즉, 엄청 정밀해야 돼요. 둘 다. 그 노하우를 15년 동안 쌓아온 겁니다. 이 소재도 되게 연구를 많이 했고요. 네. 지금 붙이는 필름도 이거 어떤 세라믹을 쓸 것인가와 그다음에 얼마나 정밀하게 만들 것인가를 두 개를 계속 연구하고 만들고 했던 과정들이 결국은 치아를 오래 쓰게 만드는 비결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된 후부터는 저희가 네. 바로 이름을 미니씨라고 이름을 명명합니다. 치료법을. 그래서 라미네이트가 아닌 네. 미니씨라는 이름을 쓰기 시작한 거예요. 미니 씨가 뭐예요? 최소화하다. 미니씨가 최소화하다는 동사예요. 아, 미니 씨. 예, 예. 이를 안 깎는다. 아. 일 깎는 건 최소화하다 했어요. 오늘 안으로 기껏 키웠는데. 네, 그게 이제 제일 저희 고민이었어요. 그러니까 오늘 안도 이제 결국 검색량 만들고, 근데 아직 검색의 시대니까. 오늘 안에 그래서 엄청난 트래픽이 나올 네, 때거든요. 네. 5년 동안 그래서 또 압구정에서 어마어마한 대성공을 또 만들긴 했습니다. 그러니까요. 그거를 지금도 잘 되고 있는데 그때 당시에 했으니까. 네, 고민을 되게 많이 했어요. 오늘 안으로 할 것인가. 네, 오늘 안은 유지할 것인가, 네. 미니씨로 할 것인가 하다가 제 가치관을 생각해 봤어요. 네. 저희는 이제 빨리 하는 건 너무 이제 우리는 잘하고 있고, 네. 어떻게 하면 일을 안 깎는 게 저희 아이덴티티다 생각을 해서 치과 이름을 드디어 오랜 장고 끝에 미니씨 치과 병원으로 결정을 하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 검색량이라는 것보다 진짜 이 본질을 통해서 입소문이 훨씬 더 중요하다고 판단을 했겠네요. 저는 아이덴티티라 생각해요. 내가 이름이라는 게 되게 중요하잖아요. 네. 사람 이름도 네. 마찬가지고 이런 브랜드 네이밍이 되게 중요하다 생각한 게 우리의 가치가 반영되어 있어야 한다 생각을 해요.
그래서 미니시라는, 그러니까 이에다가 손상을 안 시킨다, 이런 개념을 적용한 게 미니시였어요. 그래서 나는 이런 미니시적인 것들을 같이 실현을 하겠다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정말 잘 됐던 오누란이라는 단어를, 브랜드를 버리게 됐습니다. 그 치료 이름 자체를 미니씨라고 이름을 붙이신 거죠? 맞습니다. 그래서 아예 병원 이름도 미니씨로 해야겠다. 네네네. 미니씨가 뭘까요? 3분만 설명해 주세요. 처음의 뜻은 우리가 네. 최소화해야 했지만 네. 저는 지금 이렇게 정의를 해드리고 있거든요. 네. 이런 치료를 하다 보니까 치아가 이제 단순하게 삭제를 덜 하는 게 아니라 갑자기 안 시리게 되고 오히려 건강해지는 거예요. 네네. 이게 치아가 복구가 되는 거예요. 오히려 네. 우리가 치아가 충치도 이가 망가지게 되는 거고 네. 오랫동안 쓰게 되면 이가 닳아져서 그죠. 폐이거든요. 그래서 시리고 아프단 말이에요. 근데 잘 생각해 보시면 없어졌던 부분을 보강해 주니까 네. 튼튼해지고 건강해져서 저는 그때부터 어떻게 표현을 했냐면 미니씨는 심미치료가 아니라 네. 치아 복구 솔루션이다. 치아 복구 치료다라고 제가 명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저희 홈페이지를 들어가거나 모든 거 들어갔을 때 저는 심미치료라는 표현을 써본 적이 없어요. 다 치아 복구 치료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원래 썼던 치아 그대로 복구해준다. 원래 태어났던 치아처럼 다시 만들어준다. 네. 아니 제가 그거 했거든요. 그 어금니. 네네네. 옛날에 제가 그 크라운 씌워놔가지고 안에가 다 썩어 있었는데 네네네. 그거를 다 하고 했는데 씹는데 그냥 이 같아. 그래서 핵심이 크라운이란 치료는 네. 사실 나쁜 치료가 아니에요. 그죠. 이 자체는. 오래 썼어요. 예, 그것도. 근데 네. 단점이 있을 뿐인 거예요. 네. 이를 너무 많이 깎았어요. 예, 그래서 약간 수명이라든지 나중에 좀 부작용이 있었을 뿐인 거예요. 네. 왜 그때는 그런 치료밖에 없었으니까. 네. 저희가 이제 미니씨를 앞니뿐만 아니라 네. 앞니가 워낙 이제 탈이 안 나는 모습을 10년 넘게 봐왔거든요. 네. 그러면 이건 어금니에 적용해도 된다 생각을 해서 제가 7, 8년 전부터 이제 어금니도 미니씨로 다 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전 치아를 어금니로 다 했는데 네. 또 이 오랜 시간 동안 지금까지 봐온 결과로서 어금니도 탈이 안 나는 거예요. 네, 맞아요. 그리고 너무 좋은 결과가 나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저희는 앞니뿐만이 아닌 전 치아에 해당하는 치아 복구 솔루션이다가 바로 저희가 미니씨가 명명하는 이 정의입니다. 그래서 미니씨는 치아를 원 상태로 태어날 때 만들어주는 치아 복구 솔루션이다가 제가 말하는 미니씨입니다. 건강한 치아로 딱 복구해준다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네네네. 저가 추구하는 신미는 어떤 거냐? 건강해지면 예뻐진다예요. 예뻐지는 건 따라온다. 네. 왜 그러냐면 피부도 잘 봐보세요. 건강한 피부는요. 네. 깨끗하고 예뻐 보여요. 우리가 예뻐도 보인다는 것은 다 건강한 사람들이에요. 잘 보시면. 잘생긴 것도 잘 보시면 네. 건강한 사람이 잘생겨 보이는 거예요. 건강해지면 예뻐집니다. 건강을 생각해야 되는 거지 네. 예뻐진 걸 생각을 하게 되면 목적과 수단이 바뀝니다. 건강을 해쳐가면서까지 예뻐지게 만드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게 대표적인 게 앞니하는 크라운과 라미네이트가 그랬던 거예요. 그래서 저는 미니씨를 통해서 건강해지게 만들면은 치아도 예뻐지고 아시다시피 얼굴도 예뻐집니다. 그렇죠. 그 사람이 갖고 있는 본연의 아름다움이 있죠. 건강해지면 딱 생겨나는. 네. 건강하게 만들면 어떤 현상이 발생하냐면요. 네. 이가 안 뽑힙니다. 이가 뽑히는 이유를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 네. 이들이 망가져서 뽑히는 경우가 있고 잇몸이 망가져서 뽑히는 경우가 있는데 미니씨는 하게 되면 금이 갔던 치아나 깨졌던 치아들을 원래대로 만들어주잖아요. 네. 다시 원상태로 건강해집니다. 태어났을 때처럼 돌아가요. 어. 심지어 잇몸도 건강해집니다. 네. 왜 그러냐면 잇몸병은 세균 때문에 발생을 하는데 표면이 깨끗해지면 세균이 안 붙어요. 네네. 그래서 원래대로 해주니까 이 치아와 잇몸이 건강해져서 이가 드디어 안 뽑히게 되는 현상들이 발생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는 지금 목표하는 바가 이제 회사를 살리려고 하는 목표가 바로 네. 내 치아를 평생 쓰게 하자가 저의 이제 목표가 됐어요. 치과는 병원이잖아요. 네네네. 투자를 받으셨잖아요. 네. 병원은 투자가 안 되죠. 안 됩니다. 그죠? 네, 절대 안 돼요. 그 어떻게 그게 이렇게? 그래서 회사를 만든 거예요. 지금 회사가 만들어져 있는 네네네네. 다른 거구나. 제가 민식치과 병원을 만들고 1년 후에 설립한 게 바로 민식 테크놀로지라는 회사예요. 그때 좀 코로나 때문에 병원이 또 휘청했었거든요. 네네. 밖을 못 나가게 됐잖아요. 네. 그 격리됐다고 하잖아요. 네. 격리할 때 저랑 같이 일을 해왔던 네. 우리 치과의 원장님들과 의기투합해서 치과 의사들이 한 20명 정도가 의기투합해서 회사를 설립하게 됩니다. 이 자본금을 40억 정도를 모아서 네. 이 전화통화를 모았어요. 네. 전화통 40억을 모아서 네. 설립했던 게 바로 민식 테크놀로지라는 회사예요. 이때 만드신 거구나. 네, 맞습니다. 그 회사가 무슨 일을 해요? 병원을 하게 되면요. 네. 그냥 진료만 하게 되죠. 예. 그렇기 때문에 어떤 재료와 장비를 쓰게 되냐면 회사가 만든 소재와 장비를 가져다 써요.
캐드캠도 마찬가지고 소재도 마찬가지로. 네, 다른 회사들이 만든. 그러니까 저희만의 특화된 것들을 쓸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한계가 있는 거예요. 네. 남들이 만들어준 것만큼에 대해서 그 한계점에서 저는 기술을 업그레이드 시킬 수밖에 없는데 네. 제가 직접 소재를 만들고 솔루션을 만들고 장비를 개발하고 하면 어떻게 되죠? 다른 데서 못 하죠, 이렇게. 네, 커스터마이징 돼. 네. 네, 내가 이걸 만들고 싶단 말이에요. 정말 저희 목표는 이제는 이랑 똑같이 만드는 게 목표가 됐어요. 실제 이랑 똑같이. 실제 이랑, 예, 예, 예. 그러니까 저희 목표는 이랑 똑같이 만드는 거예요, 지금. 네. 이랑 똑같이 만들려면 소재도 어때요? 점점점 이랑 비슷한 소재를 써야 되고 네. 장비는 어떤 걸 써야 되죠? 점점 더 정밀하고 고도화된 장비를 써야 돼요. 네. 근데 만들어주질 않아요. 왜? 병원이라는 소비자가 이걸 쓰지 않으면 안 만들어주기 때문에 네. 이걸 내가 직접 만들어야 되겠다 하면서 설립한 회사가 바로 미시 테크놀로지라는 회사입니다. 과잉 스펙을 한 병원을 위해서 만들어주지 않으니까. 네, 저희가 직접 해야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사실 남들은 제가 돈을 엄청 벌었다 생각하지만 네. 저는 그 벌었던 모든 돈들을 다 이 회사의 연구 개발에 돈을 다 썼어요. 예전에 저 가서 봤었어요. 네네. 그 뭐지 원래 어디 다른 나라에서 사온 거 네, 이렇게 맞아요. 작은 관처럼 네네네. 생겼는데 위에가 이렇게 투명하게 돼 있어 안에 치아가 이렇게 깎여지는 맞아요. 그거. 네네네. 그거를 직접 만드셨잖아요. 국산화를 시킨 거죠. 네. 근데 직접 제가 만들지 않죠. ODM이라 하죠. 네. 국산화를 한 거죠. 소재도 엄청 유명한 독일의 소재 회사와 네. 협업을 해서 저희만의 소재를 가지고 이제 얻는 거죠. 그게 원래 그 비싼 장비가 있었는데 그거보다 더 여기서 쓸 수 있게 커스터마이징해서 이제 만들어가지고 맞아요. 그냥 아예 국산화시켰습니다. 한 층을 공장을 만들어 보셨어요. 맞습니다. 그죠? 네, 맞아요. 어떻게 보면 거기에 투자를 하는 거네요. 맞습니다. 그 미니시라는 기술에. 네, R&D죠. 초창기에 집중했던 거는 네. 소부장이었어요. 소재와 장비. 아. 예. 그 다음에 이제 이 워크플로우. 어떻게 보면 이 진료라는 것은 처음부터 끝이 있잖아요. 내원에서 마지막까지 만드는 과정이 병원의 단계가 있고 기공의 단계가 있단 네. 말이에요. 이 워크플로우를 가장 간결하면서 고도화되는 것들. 약 50가지 공정이 있거든요. 이 50가지의 공정들을 어떻게 하면 체계화하고 간결화시킬 건가. 네. 저는 이를 솔루션을 표현하거든요. 그렇게 각종 소프트웨어를 개발하게 됩니다. 네. 왜냐하면 소통 시스템이라든지 의사와 그 기공소와의 소통 시스템, 네. 공간이 떨어져 있어도 이거 소통할 수 있는 시스템들 이런 것들을 개발을 하고 그 다음에 소부장을 개발을 하고 이런 것들을 집약화된 데가 바로 미시 테크놀로지라는 회사예요. 한 가지 좀 궁금한 게 있는데 네. 원장님이 이거 되게 싫어하시더라고요. 네네. 좀 빠른 라미네이트 아니냐. 네네네. 그런 얘기들이 이제 네. 있긴 있어요. 네네네. 뭐냐면 저도 그 미니시 했거든요. 네. 근데 친구들이 이제 라미네이트 한 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네네네네. 그래서 저 미니시야 이러면은 야, 그 똑같은 거야. 네네네. 네가 몰라서 그래. 네네네. 이런 얘기를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맞습니다. 예. 왜 제가 이렇게 훅 하냐면은 네. 너무 협소한 개념이라 그래요. 아. 그러니까 라미네이트라는 것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네. 앞니에만 적용이 되고 예뻐지는 목적밖에 없어요. 네. 근데 미니씨는 어금니에도 적용이 되고 네. 단순 심미가 아니라 건강 목적이란 말이에요. 네. 그래서 만드는 방법도 다르고 네. 그다음에 소재도 달라요. 근데 결과는 똑같이 보여요. 이를 쪼개서 볼 수가 없잖아요. 네. 크라운이나 라미네이트나 레진 치료나 미니시나 결과는 똑같아요. 왜 그러겠어요? 이를 이답게 만들어야 되지 이걸 뭐 다르게 만들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그죠. 그래서 결과물은 똑같이 보이지만 쪼개서 봤을 때 들어가는 이의 단면도, 이의 깎아놓은 삭제량, 이 소재들, 접착에 대한 부분들 네. 예, 이 부분이 완전히 다르고 결국 검증이 되는 것은 롱저버티라는 건, 즉 영속성, 오래 가냐 마냐는 네. 시간이 지나봐야 결정해 주는 건데 그죠. 단지 앞에 보이는 것 때문에 눈에 보이니까 똑같네 해서 그 협소한 라미네이트라고 말을 하니까 제가 이제 발끈하는 거죠. 그거를 엄청 안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럼요. 아, 예, 너무 거의 뭐. 협소해요. 그러니까 치아의 세라믹 치료의 역할도 네. 이걸로 해야 되는 거고. 잘 보시면 모든 치료, 그러니까 치과 치료뿐만 아니라 모든 치료를 생각하시면 내가 만약에 피부가 화상을 입었어요. 네. 피부가 패였어요. 선천적으로 좀 안 좋게 태어나서. 네. 그러면 어떻게 치료해 주는 게 좋을까요? 그대로 원래 그렇죠. 피부대로. 똑같은 피부 조직을 가지고 네. 해서 원래대로 해주는 게 좋지. 여기다 다른 조직을 더 좋고 단단하고 더 안 달아진다고 해서 여기다 해주는 게 좋을까요? 아. 치아도 똑같은 걸 보강을 해줘야죠. 그다음에 이를 안 깎아야죠, 최대한. 네. 단점은 가격 말고는 없는 것 같아요. 저희 마지막 숙제가 바로 네. 어떻게 하면 이걸 가격을 싸게 공급할 수 있을까? 이게 또 저희 회사가 하고 있는 일이에요. 네. 그러니까 지금 저희가 이제
회사에는 프로바이더라는 교육 사업을 해요. 치과 의사들한테 교육을 하고 또 그 의사들이 이제 민실을 할 수 있게 되면 또 회사가 민실을 만들어서 공급을 해주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 공급량이 너무 딸려요. 특히나 지금 해외에서 좀 폭발적으로 지금 수요가 늘고 있어요. 일본에서 뭐 그 난리라면서요? 네, 이미 지금 프로바이더 수는 일본이 훨씬 더 많습니다. 네, 그래서 올해만 해도 아마 이제 한국이 2배가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공급량이 너무 딸리는 거죠. 공급량이 딸리면 수요와 공급이 어떻게 돼? 안 맞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또 가격이 더 올라가게 돼요. 오히려. 수요가 느니까. 예, 그래서 저희가 지금 계속 고민하고 있는 건 이 많은 수요를 어떻게 감당을 해낼 것인가, 싸게 만들 것인가. 전제 조건이 뭐겠어요? 소재 가격은 중요하지 않아요. 여기 들어가는 인건비가 너무 많이 들어가요. 특히 숙련공이라고 하죠. 이 오랜 기간 동안 연습을 해왔던 이런 많은 사람들이 필요한데 이 사람의 인력 양성이 쉽지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하면 무인화, 그다음에 자동화가 지금 관건인데 다행히 우리가 아직까지 이 노하우들을 3D 스캐닝을 통한 데이터로서 갖고 있어요. 아, 그렇죠. 캠을 했으니까. 네, 참 재밌게. 그래서 데이터를 제가 그동안 이걸 하면서 언젠가는 이 데이터를 써먹을 때가 오겠지 했는데 드디어 이 AI 시대가 열린 거예요. 그래서 저희 학습 중에 있거든요. 이런 데이터를 학습을 해서 결국은 패턴이 나오겠죠. 굉장히 정밀한 것을 이 로봇가 또 가공을 할 수 있게 된다면 또 더 좋은 방법으로 가공할 수 있게 된다면 또 무인화가 될 수 있다면 다크 팩토리로 만들 수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러면은 훨씬 더 많은 양이 공급이 될 거고 싸게. 그다음에 수율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수율. 저희도 지금 수율이 높지가 않아요. 한 70% 나와요. 너무 고도화된 기술이기 때문에 만들다 깨지거든요. 운송하다 깨지기도 하고. 이런 부분들도 어느 정도 수율도 높여간다면 고도화된 이런 세라믹들을 더 싸게 만들어낼 수 있다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있는 이 사람들이 누구나 또 공급을 받을 수 있게 되고 국가의 보험 재정에 엄청난 도움이 될 거라 봐요. 왜 그러냐면 가장 많은 돈은 치료비예요. 근데 만약에 이가 예방이 되고 탈이 안 나고 병이 발생이 안 한다면 보험공단 재정에 엄청난 도움이 될 거라 봐요. 그래서 제가 항상 강조하는 예방이 최고다. 본인한테도 최고죠. 누가 이를 뽑고 임플란트를 하고 싶어요. 본인한테도 최고지만은 국가에도 저는 엄청난 기여를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임플란트 했거든요. 네, 그 뭐 먹으면 계속 껴가지고. 맞습니다. 자기 치아가 제일 좋아요. 내 치아를 다시 쓰는 게 더 좋죠. 그래서 원래는 그쪽 있잖아요. 거기 상한데 저 미니시안 쪽. 그쪽도 원래 임플란트를 하려고 그랬거든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래가지고 그때 미니시를 하니까 야 이거를 안 뽑아도 되겠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제 목표가 모든 사람들이 자기 치아를 계속 쓰게 만드는 거예요. 100살이건 120살이건 150살이어도 이를 안 뽑게 쓰는 거죠. 아, 그래서 이거를 심미 치료에서 이 살리는 치료로 한다는 게 맞아요. 어떻게 보면 더 좋은 시장이네, 이게. 더 건강하고 그렇죠. 시장성도 더 좋고. 이게 왜 이렇게 만들어졌냐면 저희도 이렇게 예측하지 못했어요. 사람들이 이렇게 오래 살 줄 몰랐어요. 갑자기 오래 살기 시작한 거예요. 치아의 나이는 50살, 60살까지 딱 쓰게 만들어져 있어요. 왜? 우리가 진화의 과정 동안 이만큼 사니까 이만큼 쓰게 만들어져 있거든요. 근데 갑자기 인간의 수명이 2배 이상 가니까 치아는 그 수명을 못 따라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계속 안티-에이징, 리버스 에이징이라는 개념들이 많이 생기고 있잖아요. 저희는 특히나 이제 복구라고 하거든요. 재생이라는 표현을 쓰지 않아요. 재생은 세포를 분화시켜서 만드는 거라면 저희는 구조물을 똑같은 걸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는 복구라는 개념을 쓰는 거예요. 일본이 한 60개 된다 그러지 않아요? 맞아요. 60개 넘어갔습니다. 네네. 일본에서 어떻게 하셨어요? 뭘 하셨어요? 전혀 마케팅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한국은 오히려 B2C라고 하죠. 소비자 대상으로 많은 걸 알리고 홍보해서 찾아왔다면 일본은 B2B가 좀 맞을 것 같아요. 의사들한테 소문이 난 거예요. 미니시가라는 치료를 제가 우연치 않게 강의 초청을 받아서 제가 강의를 한번 한 적이 있거든요. 치과 의사 상대로. 그 전에 첫 강의는 어떤 거냐면 일본의 강소기업 대표들 한 150명 정도가 한국을 견학을 오게 됐어요. 우리 정부에다 요청을 해서. 그래서 그때 견학했던 회사들이 뭐 하이닉스, 그다음에 김앤장, 그다음에 준호헤어, 메디칼 쪽인 저희를 추천받아서 저희가 그 대표들 상대로 제가 한번 강의를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때 강의를 듣고 저희 또 병원을 견학을 하고 나서 그때 하필 왔던 분들이 바로 치과의 대표였던 것들이에요. 일본은 이미 법인화가 돼 있거든요. 법인 대표들이 저희 걸 보고 강의 요청을 또 이제 의사들 차원에서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저희 이 강의를 듣고 그 법인들이 저희 미니시를 하고 싶다고 해서
의사들 사이에서 법인들 사이에 소문이 나게 된 거죠. 굉장히 빠른 속도로 저희 미니시를 적용하게 됐고 예. 또 선입견이 없게 좀 바라보더라고요. 왜 그러냐면 그분들은 저의 어떤 이력이라든지 그다음에 뭐 출신이라든지 네. 이런 걸 보는 게 아니라 순수하게 이 기술 자체만 바라보고 결과물 딱 보고. 네, 그다음에 검증이 됐잖아요. 오랜 시간 동안 롱저버티로서 검증됐던 것 결과물 저희가 23만 건이 됐던 이 결과물을 보고 아 믿을만 하구나라고 결정을 빨리 내렸던 거예요. 그러니까 검증의 시간이 생각보다 짧았다. 이건 그래서 저희가 네. 자랑스럽게 얘기할 수 있는 게 의료 기술이란 거는 아직도 단 한 번도 외국에 수출해 본 적은 없어요. 보통은 다 우리나라가? 예, 우리는 재료 팔고 네. 장비를 팔았지 네. 기술을 팔지는 않았단 네. 말이에요. 근데 저희가 순수하게 이 교육을 통해서 교육비를 받고 있고요. 네. 한 교육할 때 받고 있고 그다음에 가맹비라는 걸 받아요. 아. 미니시를 하게 되면 달마다 월종료를 냅니다, 병원이.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일을 한 개를 치료할 때마다 저희한테 로열티처럼 솔루션비를 내요. 우리 구독사업처럼. 예. 일을 한 개 할 때마다 저희 회사에 돈이 들어옵니다. 즉, 아. 미니시를 그 외국에서 네. 환자를 한 명 한 명 할 때마다 저희는 와. 수입으로 들어오는 거죠. 대박이네. 네. 그러니까 많이 알려져야 돼요. 예. 그럼 일본에서 그렇게 하면은 여기 소재를 갖다 쓰는 건 아니죠? 아니요, 저희가 소재부터 네. 시야를 다 만들어서 보내줘요. 아, 한국에서 보내. 한국에서 만들어 보내줍니다. 왜냐면 그걸 만들 수 있는 네. 아직 기술을 갖고 있는 데가 아무 데도 없어요. 그래서 한국도 저희 따라서 한다고 하지만 네. 그런 노하우는 사실 오랜 동안 쌓아야 되거든요. 조만간 미니시 일본 법인이 또 생기겠네요. 이미 만들어졌습니다. 아, 있구나. 그럼요. 네네네. 거기서 이제 만들어서 현지 공급하는 식으로. 네네네네. 이렇게. 저는 솔직히 말하면은 원장님이 주업이고 이 미니시 테크놀로지가 약간 부업 이런 느낌이었는데 이게 거의 주가 돼버렸네 이제는. 네, 근데 이제 진료는 손을 못 놓는 이유는 있어요. 왜 그러냐면 네. 기술 개발을 하려면 현장에서 나와요. 과연 이 기술이 왜 필요한지는 저희가 환자를 보면서 나오는 거거든요. 네. 진료 기술도 마찬가지고 그죠, 편의성도 그죠. 마찬가지고 그죠. 계속 우리는 이 현장에서 부족한 것을 채우려고 네. 하죠. 그래서 아. 제가 궁극적인 게 피지컬 AI를 통해서 이 대량화를 하는 게 주 목적이라면 네. 어쩔 수 없이 따라오는 게 솔루션 사업들이에요. 아. 왜 그러냐면 이걸 하기 위해서 병원이 잘 되고 병원이 확장돼야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메디컬 사업을 할 수밖에 없고 네. 그에 기반한 메디컬이 잘 되게 하기 위해서 즉 병원이 잘 되게 하기 위해서는 네. 솔루션들이 필요하거든요. 아. 근데 솔루션을 적용하는데 잘 돼 병원이. 네. 그러면 이 솔루션은 어떤 병용도 적용이 되겠죠. 그러니까 유의미한 솔루션인 거죠. 네. 그러니까 솔루션도 갑자기 판매할 수가 있게 된 거예요. 아. 갑자기 세 가지 사업 축이 만들어진 게 된 거예요. 그래서 솔루션도 지금 저희가 쓰는 걸 고도화 작업에 들어가 있고 이 역시도 전 세계 있는 치과에 공급할 수 있게 생겼어요. 지금 얘기를 들어보면 시푸드 레스토랑이라는 거 아예 상관없는 걸 하면서 야 이건 아니다 얼른 선릉으로 가자 그러고 나서부터 확장한 사업들은 색깔이 다 똑같은 색으로 이렇게 가시는구나. 네. VIG에서 여기에 투자한 이유가 있네요. 그럼요. VIG도 사실 100% 이해를 못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눈에 보이는 것들을 주력을 하고 있다면 저희는 사실 더 깊이 관심 갖고 있는 건 이런 나중에 갔을 때 엄청난 결과를 낼 것들이 있다 생각을 하거든요. 네. 이런 부분에 사실 투자를 굉장히 많이 하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어요. 네. 특히나 이제 예를 들어서 저는 요즘 좀 관심이 많은 건 초고도화된 고객 관리 솔루션을 지금 집중을 하고 있어요. 이 대학병원들이 너무 안타까웠어요. 진료는 최고지만 세계 최고지만 네. 환자에 대한 서비스는 세계 최고라 저는 보지 않아요. 커스터머에게 그 각각에 대해서 아주 맞춤형 서비스는 해주진 않아요. 네. 제가 가장 제일 불만이었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추구하는 바가 이런 민씨가 갖고 있는 이 커스터마된 진료가 서비스조차도 그 개인 맞춤형으로 되면 정말 좋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네. 지금 저희 병원의 어떤 지금 추세가 외국에 있는 유명한 분들이 굉장히 많이 오세요. 뭐 전용기 타고 오시고 각종 부호들이 다. 환자분들이. 네. 예. 그러다 보니까 그분들한테 맞춤형 서비스가 좀 필요하거든요. 예. 그분들은 돈이 중요하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미래가 원하는 것은 이런 커스터마된 서비스와 진료다. 네. 그분들은 돈을 개의치 않는다. 네. 결국 이게 IT 솔루션이 또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쪽도 개발해서 또 고도화된 솔루션들을 만들고 있어요. 예. 개발 인력이 많이 있어요. 예, 굉장히 많습니다. DX 팀이 자체적으로 있고 네. 자회사격으로 하고 있는 회사들이 한 군데 또 협력으로 가고 있는 데가 또 협력을 해서 거의 저희 솔루션을 만드는데 거의 모든 것들을 다 집중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돈이 너무나 많이 들어갑니다. 많이 들어간다. 네. 저희도 사실 위태할 수 있어요. 여기서 저희가 수익을 내지 않고 만약에 투자만 하다 끝난다. 이거 굉장히 위험하죠. 그래서 저희도 긴장하면서 계속 가고 있어요. 예. 참 제가 이런 삶을 살 거라는 생각도 못했어요. 예. 그냥 처음에는 뭐 돈만 잘 벌자라는 것 이런 마음으로 좀 시작을 했다면 지금은 참 제가 사명감을 가질 거라고 생각도 못했어요.
예, 그리고 삶이 이렇게 될지 정말 진짜 꿈도 생각을 못했는데 지금 생각은 아마 제가 해외에 거의 나가 있지 않을까 싶어요. 예, 지금도 이제 미국 같은 경우도 지금 미국 UCLA랑 지금 협업을 하기 위해서 지금 거의 어느 정도 많이 타진이 됐고 한국에서는 메디컬 사업이 사실 쉽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의료법 때문에. 병원을 마음껏 차릴 수가 없습니다. 1인 1개소법이 있고 그다음에 영리화를 시킬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즉 저희가 회사가 병원을 소유할 수가 없습니다. 예, 저희가 솔루션을 제공할 수만 있는 거죠. 근데 해외는 괜찮아요. 중국 같은 경우는 자본 따로, 경영 따로, 의사 따로예요. 미국보다 더 자본화돼 있어요. 미국도 마찬가지입니다. 미국은 예, 자본 따로, 예, 경영 따로예요. 예, 근데 닥터가 이제 할 수가 있는 거죠. 얼마든지 사업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일본도 어느 정도 좀 프리하고요. 한국만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가장 핵심이 됐던 이 메디컬 사업 쪽은 해외에서 한번 펼쳐보고 싶은 거예요. 예. 그래서 메디컬 사업도 한번 추진을 해보고 국내에서는 이렇게 R&D를 통한 피지컬 AI를 통한 솔루션을 공급하기 위한 거를 기반을 만들고 해외에서는 메디컬 사업을 통해서 확장을 하고 여기다 공급을 하는 생태계를 만드는 거죠. 예. 그걸 한번 해보고 싶어요. 한국에서 또 직접 해보시면서 계속 개선해 나가고. 네. 한국이라는 시장이 아시다시피 IT나 모든 부분에서 뷰티 이런 부분에서 가장 선두의 나라잖아요. 그래서 참 정말 이런 부분에서 괜찮은 것 같아요. 그래서 한국에서 이 치료하는 데서 경쟁을 했기 때문에 덴탈이라는 이 치료가 이 K 덴탈이 글로벌하게 될 수 있었다 생각을 해요. 이 노하우를 한번 글로벌하게 한번 펼쳐보고 싶어요. 강남 있잖아요. 강남이 병원들의 전쟁터잖아요. 거기서 살아남은 병원들은 글로벌 경쟁에 무조건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엄청납니다. 그 화장품도요. 한국에서 여기에서 살아남는다. 서로 이 헐뜯고 물고 뜯는 이 시장에서 한 몇백억씩 했다. 저는 글로벌 경쟁에 무조건 있다고 봐요. 진짜 한국이라는 시장이 너무 박이 터지고. 그러니까 재밌는 결과가 저희가 15년 전에, 20년 전에 했던 이 노하우가 지금 가도 진짜 거기서는 대박이에요. 깜짝 놀라는 예, 원데이라는 개념을 지금 한국도 없고요. 웬만하면 일본은 아예 미국도 아예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못 믿을 정도예요. 이게 어떻게 하루 만에 다 되냐. 심지어 전체 치아를 막 하루 만에 끝내니까 절대 믿지를 않아요. 저 미니시 병원 가면은 하고 나서 그 앞에 맞은편에 스타벅스 있잖아요. 거기 앉아있다 와서 붙이거든요. 하루 만에. 네, 맞아요. 그러니까 진료 시간을 풀로 하는 게 아니라 아침에 잠깐 했다가 우리 같은 경우는 라운지가 많잖아요. 그 이유가 거기서 쉬었다가 오라는 거예요. 단 하루 만에 다 끝나죠. 마지막으로 한 가지 질문 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3번 성공하고 1번 망하셨어요. 지금 돌아보면은 어느 쪽이 더 큰 자산이셨나요? 실패가 없었다면 절대 성공 못했을 것 같아요. 그다음에 제가 결핍 말씀드린 것처럼 어렸을 때 어떤 이 결핍이 사실 저한테 컴플렉스이고 기억하고 싶지 않았던 추억들이었는데 이런 게 없었더라면 지금의 어떤 미시 테크놀로지가 존재하지 않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지금까지 미니시 테크놀로지 강정호 대표님과 함께 했습니다. 바쁘신데 이렇게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